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2달 만에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훈에서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이 여러 선택지를 놓고 있었는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했다. 사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여러 가지 이제 이 당원 당규를 놓고 유권 해석할 부분도 있었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일단 의원들이 선수별로 모임을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어요. 네. 초선 그리고 재선 3선 이상의 중진 모임. 네. 그래가지고 그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냈는데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역시 이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이준석 대표 집권당 대표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나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럼 이제 이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었고 네.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 당원권 정지 6개월 동안 어떤 체제로 갈 것이냐가 네. 이제 쟁점이었는데 예.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라고 당 사무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고 그리고 예. 이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그걸 추인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리로 보느냐 아니면 사고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임시 전당대회를 여느냐라는 문제가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고다. 따라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라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의총에서 추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진 모임의 재밌는 대목은 네. 지금 장제원 하면 이제 윤핵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비롯해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건 이제 사실상 고리에 가깝다. 그래서 조기 전대 또는 이제 임시 전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화면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사고냐 아니면 궐이냐. 궐이라는 거는 이제 이 당 대표가 사실상 이제 없어진 상태죠. 그렇죠. 네, 그래서 6개월 이 당원권 정지를 받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대표직에서 완전히 내려오든지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반년 뒤에는 이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일단 그 사고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유권 해석을 한 것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네. 하나는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다음에 당권 투쟁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월까지는 직무 대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다음에 당권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또는 윤핵관 장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아니다. 우리는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직무대행 체제보다는 임시 전당대회 내지는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변수는 경찰 수사 결과예요.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라고 네. 결론이 나가지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지금도 자진 사퇴론이 지금 법물 터듯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더 압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핵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당권 도전하는 이런 분들은 조기 전대를 다시 한번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이제 이 수습 체제를 둘러싸고 또 한 번의 충돌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종합적으로 다 짚어주셨는데 두 가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겉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만 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이 조기에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보다는 일단 이 직무대행 체제나 다른 형식으로 시간을 끈 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이 친윤계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건가요? 뭐 친윤계라고 하면은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나도 윤핵관이다라고 예. 얘기하니까 좀 다른 친윤계 서운하겠고요. 의원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도전해서 당권을 지느냐, 네. 아니면은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가 결합해서 당권을 지느냐, 이 얘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안철수 원내대표의 장제원 사무총장 설까지 이미 나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물러날 경우에 다음 당권을 둘러싸고 격돌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의 수습 체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부터 계속 그냥 침묵을 이제 지키면서 장고에 들어갔고, 하지만 계속 침묵을 지킬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심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법원에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벼랑간 나와서 뭐 반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론전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분명한 것은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나왔을 때의 반응과 예. 지금의 반응은 좀 사뭇 다르죠. 일단 초기에는 그 징계 결정을 이제 보류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었거든요. 일단 징계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 권한으로서 징계 결정을 보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막상 이제 결론이 내려지니까 지금 나흘째 예. 잠행 모드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당초에 말씀하신 이제 징계 결론을 유보하는 것. 근데 이게 지금 무위로 돌아간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금 의총에서 직무대행으로 추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쓸 수 없는 카드가 됐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윤리위에 재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윤리위 구성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보나마나 기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쓸 수 없는 카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남은 카드가 법정 투쟁하는 것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는 것. 그런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는 정당의 결정에 대해서 별로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기각이 된다면은 본인의 도덕성이 이제 더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카드를 다 못 쓰는 그런 상황에 온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은 선택지는 뭐냐? 여론전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2030들을 결속을 해서 본인이 지금 억울하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서 앞으로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모색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본인이 페이스북에 포카혼터스 번안곡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 가사 내용이 앞으로 큰 나무가 될지 어떻게 알아서 미리 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거기에 실은 이유도 본인에 대한 이제 동정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이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지금 잠행 모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당장 내일부터 말씀하신 대로 또 여론전을 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수습 국면이 다시 또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좀 우호적이었던 그 일부 당내 인사들, 이를테면 뭐 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 그러지 말고 사법적 대응에 이제 집중하라 뭐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좀 그 이준석 대표하고 좀 가까웠다는 인사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냥 징계는 일단 그 받아들여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수용을 하고 예. 6개월 뒤에 돌아오느냐라는 예. 부분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자진 사퇴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자진 사퇴는 하지 않는다라는 예. 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선긋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택지는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받아들여서 6개월 뒤에 컴백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본인이 뭐 자숙을 하든 성찰을 하든 아니면 여론전을 하든 유리한 이제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다만 중요한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경찰 수사 결과 네. 본인에게 만약에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다면은 확실하게 컴백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만은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기소가 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없는 동안에 당내 사정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그거는 이제 반년 지나 봐야 또 아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뭐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이 그렇게 순항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또 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예. 당권 도전 주자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의 이제 이 내홍이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수선했던 그 지난주였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좀 그 떨어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눈에 띄게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은 것이 이제 데드크로스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0에서 26%포인트나 높게 나타나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KSOY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보면은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60. 그러니까 무려 26%포인트나 더 부정평가가 많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긍정평가는 37, 그리고 부정평가는 57이니까 20%포인트 차나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해가지고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40.9,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민주 41.8.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제 역전 현상까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이런 하락세, 추락세는 더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 계속 머무른다면 주요 국정과제 추진이 좀 어렵게 되고요. 예.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20%대에 머무르게 된다면 국정 운영 수행 자체가 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 또 변화할 부분은 좀 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초반에 좀 그 지지율이 낮았던 적이 있었죠. 20%대까지 네. 추락해가지고 예. 임기 5년 내내 고생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초반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지지율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작업에 이제 박차를 가해야 될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뭐 국정 동력을 이제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였어요.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를 이제 징계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꼭 뭐 당 내용도 이제 영향을 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문제,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분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인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정평가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네.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뭐 경제 민생 문제도 심각하고 또 그리고 무능 문제도 있고 또 외교 문제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도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인사 문제라면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도 또 자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장관급으로서 이제 네 번째 낙마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송홍열 이분 등의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KSOY 전체 응답자의 60%가 인사가 실패한 것이다라고 네.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나토 정상회의에 또 사적 지인을 또 민간인을 수행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가 66%나 나왔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 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추천에서부터 검증이 이루어지기까지 서로 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사 추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검증도 한동훈 법무장관 측근 그러다 보니까 이 견제와 균형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대부분의 주요 국정 포스트에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지금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없이 임명을 또 이제 강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이제 청문회를 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인사를 강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통행식의 인사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정당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인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제2부속실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봉하마을 사적 지인을 이제 동행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또 나토 정상회의 또 사적 지인을 또 동행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코바나 컨텐츠 직원 2명이 지금 대통령실 부속실에 지금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촌이 또 한남동 관저 팀장으로 또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은 과연 이게 공정한 채용인가, 상식에 맞는 채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특별감찰관 제도도 좀 제가 볼 때는 임명을 해서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내내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고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왜냐?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감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민주당 상황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일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행보를 보니까 이제 광주를 갔어요. 사실상 이제 당권 도전에 시동을 건 거다라고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를 왜 갔느냐? 네. 첫 번째로 이제 광주 하면은 민주당의 텃밭, 심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대선 패배, 또 지방선거 패배에 굉장히 좀 실망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 대한 지금 실망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사전에 정지해야만이 본인의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역풍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던진 메시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대선에도 패배했고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네.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갑시다.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제가 전당대회에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니까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것처럼 들리는군요. 사실상 출마 네. 선언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언제 출마 선언을 할 것인가? 예. 역시 이제 역풍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17, 18일 날 후보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임박해서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을 동시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흔히 이제 시쳇말로 그 제일 중요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무대에 등장한다고. 예, 뭐 그런 그 의미에서 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반대 목소리가 당 내외에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정면을 돌파해야 되겠다. 단 이런 역풍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출마 선언, 후보 등록을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